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TV 시사정담 시간입니다. 최근에 제가 어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아마 시위하는 분들이 프레카드를 걸어놨더라고요.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노름, 진짜 대통령은 민노총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사실 그걸 보면서 제가 야, 맞는 이야기네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민노총 공화국이 된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민노총 나라가 된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오늘 이진gun 교수님 모시고 부산에 있는 일본 총영사관 앞에 있었던 강제징용자 노동자상 이 문제를 놓고 민노총이 부산시청까지 이렇게 점거 시위를 하면서 불법 시위를 벌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깊이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예. 원래 뭐 부산 출신이시죠? 예, 그 부산에서 그 직장 생활을 좀 오래 했죠. 그랬는데 뭐 태어나긴 거기서 태어난 건 아니고 경주시던가요? 네, 경주고. 어쨌든 그래서 부산 사정은 잘 알겠네요. 뭐 근데 예, 그렇지만은 이 문제는 예. 민노총 문제는 예.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보니까 이게 그야말로 전국적인 문제예요. 그다음에 그 부산시청 차원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예. 이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뭐 부산시에 오거돈 시장이 지금 이 민노총 이 시위에 그냥 절절매면서 사과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청와대조차도 이 민노총에 대해서는 귀를 못 펴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까 거기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민노총 공화국인가. 지금 국민들 대부분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대사관은 아니죠. 거기는 이제 총영사관 앞에 강제징용 노동자상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정부가 철거를 해라. 네. 또 일본 측에서 그걸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죠. 어떤 외국의 이런 영사관이라든가 대사관 앞에 거기에 그 나라를 뭐 폄하한다 할까 또 비방하는 그런 시위 내지는 어떤 그 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둘 수 없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를 했는데 지금 민노총이 그것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시청을 점거해 갖고 4월 정도 불법 시위를 벌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물론 그 노동자상을 철거하는 것이 합당하느냐 마느냐 당부당을 떠나서 어쨌든 민노총이 그런 불법 행위를 벌이고 여러 가지 뭐 기물파손 뭐 이런 얘기까지도 있던데 경찰관하고 뭐 무슨 욕설을 하고 어찌고 하면서 공권력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까지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부라든가 부산시가 부산도 경찰들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거돈 시장이 나와갖고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정상적인 행태입니까? 아니, 사과하면 그러니까 이 행정 집행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으면 정말 용서해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철저히 조치를 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민노총은 계속 시위 좀 하십시오. 기분 나쁠 때 우리는 정말 앞으로도 계속 사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민노총의 뭐 시위라든 이런 것 때문에 누가 피해를 봤다고 대들거나 이러면 저희들 앞장서서 강력히 막겠습니다. 이 말입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혼자만 존재할 수 없는 이 세계가 그렇거든요. 그렇죠.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제관계 속에서 서로 그 외교관계를 형성해서 살아가는데 이게 이제 저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상으로도 이렇게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행태를 벌이고 이럴 수도 있다고 치면 민족적인 감정은 별개로 치고 이렇다 치면 외교관계 성립이 됩니까? 겁이 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외교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민노총이 아무리 자기들의 권리가 이렇다 하더라도 이건 권리 문제도 아니죠. 그렇죠. 노동자상이 무슨 권리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정말 좀 다시 한번 자제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한일 관계가 뭐 이제는 동맹이라든가 동반자 관계는 차치하고라도 뭐 적대 관계로 들어갈 정도로 지금 악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일본과 관계는 상당히 민감하고 국민 정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뭐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제 한일 관계는 갈등이라든가 분쟁을 넘어서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지향적으로 나가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고 예. 어떻게 됐든 일본의 경제력이라는 것은 세계에 뭐 2, 3위를 다툴 정도로 막강하고 우리 경제와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문제랄까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한일 관계를 해칠 정도로 꼭 해야 하느냐 이런 또 주장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웃끼리 만약 이웃끼리 정말 내가 못 볼 사이다. 정말 저 친구가 나는 원수다. 네. 이러면 어떡하냐. 이사 가버리면 되잖아. 정 안 되면. 네. 아니, 너 정말 꼴 보기 싫어. 나는 그냥 갈래. 잘 있어. 이러고 가면 되는데 나라끼리 저 마음에 안 든다고 이사 갈 수 있습니까? 아, 그 일본 신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이사 가고 싶다, 일본이. 그래요. 근데 그런 보도까지 나왔어요. 예, 이사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세계 속에서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 일본이 일본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건 뭐냐면 서로가 협력할 부분에서 협력을 하고 또 뭐 우리가 민족 감정, 역사적인 그런 감정은 그건 하루 이틀에 치유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건 그것대로 다른 과제로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뒤섞어버려요. 네. 뒤섞어버리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고 교수 말씀처럼 일본하고 우리가 국가 간에 이거 완전히 비틀어져가지고 서로 단교하고 이렇게 되면 누가 손해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의 자존심이라든가 역사적인 문제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꾸준히 그런, 시정을 요구를 하되 우리가 경제적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실속을 차려야 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은 좀 분리해갖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정경 분리를 통해서 예. 이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데 이런 것까지요. 이게 무슨 항일투쟁이라고 그러대요. 그렇죠? 민노총은. 그러니까 아니 지금 어느 시대에 지금 항일투쟁하고 있는 그 거예요? 항일 투쟁을 그럼 일본에 대해서 해야지 왜 부산시청을 상대로 항일 투쟁합니까? 그것도 있고 요번에 보니까 뭡니까 우리가 가까운 B-35입니까? 뭐 저 전폭기 예. 스텔스 전폭기. 예. 그거 일본한테는 그거 다 공개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기술을. 예? 우리한테는 엔진이라든가 그 핵심 부품이랄까 뭐 이런 것에 대한 그 설계도라든가 그 기술을 전혀 이전을 안 안 했어요. 주죠. 우리는 지금 40대를 사오잖아. 그 40대를 돈 엄청스러운 돈을 주고 사오지만 일본은 같이 해가지고 서로가 그 설계까지 다 교환하고 이럴 정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왜 그런 걸 걱정을 하느냐면 미국이 이제는 일본 말고 한국은 신뢰할 상대가 아니라고 판단한 거 아닌가. 그렇죠. 그 얘기죠. 예, 일본하고 이렇게 계속 우리가 등을 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우리가 손해예요. 실속을 차려야 엄청 손해인데다가 무슨 문제냐면 지금 북한 문제 관련해서도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미 간에 지금 동맹의 균열이 온다 무온다 하잖아요. 예. 그럼 가만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미국 트럼프 정부뿐만 아니라 북한 김정은 정권한테까지 지금 따돌림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완전히 왕따죠.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니까요. 못 써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데 지금 옛날에 이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안보 구조가요. 지금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냐면 역시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은 말은 한편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머리를 숙이라든가 자존심을 손상해 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뭐 앞서 또 얘기한 대로 우리가 또 실속을 차려야 할 부분은 차려야 한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우리가 일을 추진해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중요한 이런 첨단 부품이라든가 이건 일본이 그래도 앞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또 많이 우리가 수입해 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슨 항일 투쟁을 한다 이런 것들은 정말 철진한 옛노래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한 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3.1절인가요? 거기서 일제잔재 청산을 앞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또 민노총에서 또 정부 지원한다고 또 뒷받침한다고 이런 소리를 한 거 아닌가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 민노총이 요즘 우리가 보니까 기고만장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는데 감히 누가 막아놔서 이러고 하니까 거기에 부산 시장까지도 나서서 사죄하고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앞으로 조심하겠다 하고 아니,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한 사람은 누군데 왜 시장이 나서 오히려
공권력이 나서서 그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오히려 가서 싹싹 빌고 어떻게 보면 굴복을 해버린 거거든요. 이 사회 질서, 기강, 법 질서라든지 기강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아요. 적어도 민노총에 대해서는 이게 무너진 것 같으니까 민노총은 이 뭐냐면 안하무인이에요. 그러니까 법 위에 있는 존재가 됐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누가 이렇게 만들어줬냐. 민노총이 스스로 이 촛불 정권이 탄생한데 그건 누가 1등 공신이 누구냐? 민노총 우리가 했지. 이 촛불 집회 거기 중심 세력을 우리가 형성했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당신 우리 덕분에 대통령 된 거야. 이런 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걸핏하면 이렇게 이제 뭐냐면 청구서 내미는 거. 예? 이게 왜 비단 갚냐고. 그러니까 이 중앙정부도 우리 그 부산시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중앙정부도 민노총 앞에서는 이게 어떻게 완전히 빚쟁이가 돼가지고 절절매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청구서도 한두 번이지 그걸 그냥 청구서를 수백 장 프린트해갖고 계속 내밀고 있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예. 어쨌든 뭐 문재인 대통령은 또 법을 전공하신 분 아니에요. 예. 또 청와대에서 그런 공직기강, 사회기강을 담당해서 민정수석도 하시고 또 비서실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권력의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법 질서를 확립해야 하는지 이게 잘 아는 분 아닙니까? 예. 뭐 보수 진보를 가릴 것 없이 법치의 확립이라는 것은 국가를 지탱하는 하나의 근간이고 중추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게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잘 아시지만 얼마 전에 국회 담장을 한 18m나 무너뜨리고 국회에 들어가서 농성했던 민노총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25명이나 연행했는데 그날로 바로 석방을 훈방 조치인지 뭐 이렇게 내보냈는데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사회적 여론이 비등하니까 경찰서에서 나와서 조사받으라 하는데 김명환 위원장 등 콧방귀도 지금 안 끼고 있잖아요. 웃기네. 우리가 누군데 경찰서 가서 조사받아? 이런 입장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요, 여기 뭐 아까도 이 파출소 앞이나 이런 데 가서 행패 부리다가 경찰이 나와서 말리는데 어디다가 대드냐고 뺨을 많이 때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날 이 사람들은 거기서 경찰 뺨 때리고 그랬어요. 그러고 했는데도. 기자들, 취재하는 기자들 카메라 뺏고 폭행하고 그랬는데도 경찰이 수습 방관했잖아요. 예. 뭐 그런 적이 한두 번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경찰을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습게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경찰이 치안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 국민의 뭐 지팡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힘센 측에 붙어서 오히려 만만한 거는 국민이고 이 힘센 측에 민노총 같이 이렇게 힘센 집단에 가서는 쩔쩔매고 가능하면 그 부근에 안 가려고 그러고 예? 이번에도 부산시에 만약에 경찰이 정말로 적극적으로 했으면 그 시청 안에 사흘 동안이나 그짓 하는데도 경찰이 놔뒀겠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진주에서 엄청스러운 사건이 났잖아요. 예? 뭐 조현병 환자 정신질 환자죠. 예, 정신질. 그런데 오래전부터 그랬대요. 오래전부터 한 1년인가 뭐 됐는데 주민들이 계속 진정을 했다는 겁니다. 경찰서에 대해서. 근데 놔뒀대요, 그냥. 경찰이 그건 놔두고. 아니, 그래서 거기서 불만이 나오잖아요. 우리 힘없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본적 만척하고 만약에 힘 있는 사람이 여기서 그렇게 했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럼 경찰은 민감용 경찰청장이죠. 그분한테 좀 묻고 싶은데 경찰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집단인지 그런 조직인지 그러게 그런 조직을 위해서 국민은 끝없이 그러면 세금을 내서 그 엄청난 조직을 유지를 계속 해갈 가치가 있는지 이걸 좀 한번 그 민감용 청장한테 좀 묻고 싶네요. 그래서 좀 다른 얘기지만 지금 문정부가 최대한의 과제랄까 뭐 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게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아닙니까? 예. 근데 저는 지금과 같은 그런 경찰의 태도, 뭐 수사력이라든가 이런 건 자체하더라도 그런 것으로 볼 때 과연 수사권을 부여했을 때 제대로 된 수사를 할 것이며 공정한 수사를 할 것이며 정당한 법 집행을 할 건가 저는 의구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검찰도 만약에 이제 권력에 이 검찰조차도 정부기관이니까 정부 소속 기관이니까 이 대통령의 뭐 눈치를 안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검찰은 가끔가다 스스로 고집도 피우고 왜냐하면 자부심을 갖고 있으니까. 미국의 FBI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경찰은 지금 하는 것마다 보면 아니 조금이라도 그냥 힘센 측에서는 저렇게 절절매면서
이렇게 하는 저 경찰을 믿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사권 서로 조정하는 게 옳다. 박수 보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보내겠네요. 예. 뭐 이 교수님이나 저나 무슨 반민노총, 반노동권 뭐 그런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예. 우리가 뭐 그래야 할 이유도 없고 또 우리 경제가 압축 성장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근로자, 노동자들이 많은 희생을 겪은 게 사실이에요. 예. 그런 과정에서 또 전태일 열사 같은 사람도 나온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동자들이 노동 상권이 보장되는 내에서 합법적으로 이렇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그 권리 실현을 위해서 투쟁하는 거, 그거 자체를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권리니까. 그렇죠. 권리는, 노조의 권리는 당연히 존중돼야 되죠. 예. 예, 또 보장돼야 되고 이런데 폭력은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민노총이 이 덩치를 믿고 폭력을 행사하는 데 있거든요. 어디 가서도 말을 안하무인이라니까요, 예. 지금. 그러니까 폭력 정도가 아니 안하무인이요. 공권력도 저리가. 예. 누구 보이는 것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공무원 뺨을 말이죠. 이제 민노총 여기서 조합원이 시위대가 뺨을 때렸거든요. 그 경찰이 들어가려니까 어딜 들어와 짭새가 이런 식으로까지 할 기고만장한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노총 이 조합원들이 이렇게 행태를 부리는데도 민노총 그 지도부는 오히려 뭐냐면 이번에 그 부산 문제만 해도 이제 시장이 100배 사죄하는 그런 인사를 하고 나니까 마이크를 이어받아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이제 내가 지금 수상소감 말하는 것 같다 이래가면서 뭐 이제 어떻게 자기들이 성공한 걸 자축하는 이야기를 하고 투쟁 성과를 이제 그리고 이제 보고 대회를 가진 거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해산해가지고 나오면서 농성 풀고 나오면서 야 요번에 이 경험 이걸 말이지 잘 우리가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게 많은 걸 이 속에서 얻을 수 있겠다. 이게 정말 기고만장이라도 이럴 수는 없지요. 이게 민노총이 뭐 많은 거 얻은 거 좋아요. 그것이 합법적으로 하면은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뭐 여러 가지 자기들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정상적인 뭐 단체 협약이든 그런 합법적인 범위에서 얻으면 괜찮은데 최근에도 언론 보도를 보니까 우리 성동구에 있는 성수동 유명한 수제화 거리 아닙니까? 여기 있어요. 네. 세계적으로 알려진 데예요. 그 문재인 대통령도 거기 가서 뭐 수제화 몇 컬레 맞췄다 해갖고 또 뭐 이렇게 화제가 된 적도 있는데 그 수제화 집도 지금 망했다고 그러던데요. 그게 한 700여 개가 있대요. 그런데 민노총이 들어가면서 한 150개가 지금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임금을 왕창 올리라고 그러니까 그걸 감당을 못해서 문을 그러니까 민노총이 자기 권익 찾겠다, 돈 더 받겠다 에다가 다 실직자 되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노총이 실업자가 돼버린 거예요. 민노총이 가서 거기 이제 그 일하는 분들 보고 아니 공님 너무 적지 우리가 올려줄게. 이러니까 누가 거기 안 따라가겠습니까? 오케이. 이래서 박수 치고 같이 가입하고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는 이게 뭐냐면 황금알 낳는 오리나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그냥 하루에 하나씩 이러면 평생 오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루에 하나씩 황금알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참에 다 얻으려고 배 갈랐더니 뭐 죽어버렸다는데 거기도 임금을 갑자기 올리니까 견뎌낼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몇 달 임금 많이 받는 걸로 평생 직장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민노총이 그런 일까지 이렇게 저지르면 조합원들 복리를 위해서 무슨 투쟁해 주는 게 아니라 조합원들 망쳐먹는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반 기업체에서도 민노총에 가입된 노동자들하고 아닌 노동자를 확연히 구분해서 민노총에 가입 못한 사람들은 완전 왕따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건설 현장이고 뭐 이런 데 가면은 민노총이 딱 아파트 짓는다 뭐 하면 나타나서 뭐 일감에 얼마를 주라. 그래서 못 준다고 하면은 아예 시위에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민노총한테 줄 수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것도 일종의 불법행위거든요. 공사장 앞에 막고 서가지고 우리 조합원 일 시켜라. 그렇죠. 다른 사람 내보내고 우리 조합원 일 시켜라. 안 시켜? 알았어. 그 앞에서 이렇게 막고 나서거든 공사를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러면 이런 걸 막아줄 사람이 바로 경찰 아닙니까? 근데 경찰은 그거 안 막고 나서지 왜? 괜히 막고 나섰다가 경찰관들 그러니까 민노총이 투쟁하는 데 있어서는 경찰이 나가서 적극적으로 막지를 못해요. 막았다가
막았다는 뺨 맞거나 뺨 맞으면 그건 약과예요. 거기 가서 뭐 어떻게 잘못해 부딪혀가지고 잘못 어떻게 됐다? 누가 당합니까? 경찰 개개인이 당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경찰 개인의 입장에서는 공권력으로서의 그런 힘도 있지만 예. 민노총과 어떤 사안이 붙게 되면 경찰도 약자거든요. 예. 왜 그러냐? 소송 붙으면은 거기에 따른 비용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요. 또 조직 내에서도 아니 너는 왜 그렇게 말썽만 부리고 다니느냐? 그거 좀 잘 좀 하지. 왜 그렇게 눈치가 없느냐? 경우에 따른 심할서를 쓰고 그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권력이 그냥 모른 체 하고 있는 거예요. 가급적이면은 그냥 오불가는 이게 최고다. 이런 인식이 지금 퍼져 있기 때문에 공권력이 이렇게 무력화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무슨 대안이 없을까? 물론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은 대통령이라든가 정부가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엄단하는 일벌백계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이런 공권력을 보호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다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무슨 대안이 없을까요? 참 기가 막히는 일이 예. 이제 또 다시 그 부산시장 이야기입니다만 예. 아니 오거돈 시장이 100배 사죄해놓고는 또 뭐라 했냐면 앞으로 저 시민 100명 시민 대표가 지정하는 곳에다가 그걸 갖다가 설치하겠습니다. 했거든. 그 100명 대표 누구겠습니까? 민노총 대표들 거 그 아닙니까? 민노총하고 그 서울 부산시의회죠. 거기에 다 권한을 줬다는데 사실상 민노총이 이제 그 백인을 임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임하는 권한을 가진 거죠. 요번에 철거했던 바로 1m 옆에다가 설치합시다 이러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식으로 뭐냐면 이렇게 행정 책임자도 그렇고 또 이 저 공권력 책임자도 이런 식으로 좌지우지되면 이 우리나라 앞으로 기강이 무너집니다. 법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한번 무너지면 그 누가 세우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지고 세워줄 수 있습니까? 문 대통령이 취임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고 했죠. 이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맞죠. 그 다음에 이게 나라냐 거기서부터 그 물음에 답하는 것으로부터 임기를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이건 나라입니까 이거는? 그래서 요즘 그런 말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 국민들 사이에서. 그럼 이건 나라냐? 이런데 대통령이 여기 대해서 또 한마디도 안 해요. 왜 말해야 될 때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진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뭐 노동 개혁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신세 졌으니까 그래. 그 부분은 내가 모른 채 해도 국민들도 그래. 뭐 어쩔 수 없겠지. 사실은 지금 노동 유연성 이 부분이 우리가 기업으로서 성장하고 세계로 뻗어나가고 미래 어떤 그 성장 먹거리를 지속 가능한 나라를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데 지금 노동계획 얘기는 아예 쏙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나 최소한도 불법이라든가 이런 탈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참 답답합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민노총 문제는 한번 다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루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또 뚜렷한 어떤 해결 방안도 없단 말이에요. 정부가 저렇게 오히려 민노총이 법원 눈치를 봐야 하는데 오히려 정부가 민노총 눈치를 보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요. 문 대통령 정부가 만약에 민노총의 이런 불법 행위까지도 묵인해주고 들어가고 그 민노총이 내미는 그 청구서에 그냥 벌벌 떨고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이 정부의 바탕이 뭐냐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무슨 뭐 촛불혁명 이래가지고 전 국민적인 그런 지지를 받았던 그런 그걸 받아서 성립한 정권인 줄 알았더니 민노총 정권 아니야. 민노총 정권이면 노동조합 정권이란 말이야. 그럼 특정한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정부다 이 말 아닙니까? 그걸 만약에 문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놔두면 그걸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 정권의 정당성, 정통성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됩니다. 네, 뭐 이진곤 교수님도 정부 단호한 대응을 주문을 했습니다만은 그보다 또 민노총이 먼저 각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자신들의 정당한 권익 자체를 보호하고 또 찾겠다는 것 그 자체를 누가 반대하지는 않는데 그러나 지금과 같은 안하무인격의
그러한 행태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언제까지 인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노총 여러분, 스스로 지금 하는 행위는 무덤을 파는 그런 행태라는 것을 좀 각성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